안녕하십니까. 1급 배정한자풀이 31번째입니다. 사실 31번째쯤 되니까요.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것처럼 느껴지네요. 어느덧 한자가 여러분한테 생활이 됐을 테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 글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수풀림 밑에 불화. 이거 한마디로 숲에 불 지른 거요. 숲에 불을 지른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사냥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게 불사를 분자입니다. 분서갱유 하면 책을 불사르고 선비를 생매장하던 일로서 진시황이 했었던 사건이죠. 사실은요, 여러분, 분서갱유 사건이 문화의 한 개혁이었어요. 이걸 요즘 사람은 나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나쁘게 봤는데 지금은 나쁘게 안 봐요. 왜냐하면 시국을 통일을 하고서 제각각 언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또 이때 책을 불살랐지만 아무 책이나 불사른 게 아니에요. 농서, 의서, 건축을 담당하는 책, 그 다음에 그 기반 천문학 몇 가지 책은 제외하고 선비들의 입방아만 부르짖었던 이론서만 불태웠어요. 그건 실제 기록물에도 있습니다. 생매장한 선비, 이거 말빨만 세우던 선비였거든. 말로 제각각 내가 전국을 통일했는데 통일하는 데서 반발하는 이상한 세력 한두 사람쯤 묻어둬야 이게 전국을 광역화시키거든요. 이거 요즘 대통령들 잘해.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언론 때려잡아. 자기 나쁜 글 올리는 거 미리 때려잡고 세무조사하고 왜 몇 년치는 꼭 거슬러 올라가나. 그거 그냥 그날 그달 거나 하지 뭔 또 몇 년치를 소급해가지고 한꺼번에 뭐 기부했네 뭐 어쩌고. 왜 다 길들이거든. 이거 때려잡기거든. 꼭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일단 정치 그 중에서 언론을 장악을 했으면 두 번째 하는 게 사법권이거든. 검찰총장 끄떡하면 낙마야. 어제 오래가는 검찰총장을 못 봐. 들이대서 뭐 이거 좋을 거 없거든. 꼭 낙마시키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그럼 자기 뒷돈 생길 꼭 신행정이니 뭐니 해서 꼭 큰 사건 하나씩 쳐. 왜 무슨 놈의 우리나라에 그 놈의 그 익스프레스도 있는데 문 놈의 뭐 태제배 비스무리 해가지고 뭐 KTX래나 무슨 X래나 뭐 그 적자 한 대잖아. 왜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우리 삼형제에다가 그 매형 자형까지 합쳐서 6사람이 전부 철도청에 근무해. 왜 이래 이거? 그거 다 알거든 이거. 아니 대통령이 될 때마다 꼭 큰 사건 쳐서 요거 짭짤하거든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이거. 울거먹어도 너무 자주 울거먹는 거 아니야 이거? 약도 3탕이면 끝인데 어떻게 우리는 정권 생길 때마다 재탕에 8탕에 9탕인가 이거. 알만한 사람 다 하는 거 이거. 알탕까지 이거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그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광역화다 그래서 불사를 분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요 남자가 세상 끌어가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그 실력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마음 알기죠. 이 둘만 있으면 여자 이거 참 그런 게 아니지. 이게 정치 제대로 할 수 있거든. 마음 제대로 알기라는 건 민심이고 그 다음에 그 카리스마라는 건 지도력이에요. 거기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 없는 사람이 되니까 이거 참 어렵거든요. 그쵸? 네, 또 다른 한자 보도록 하죠. 제가 계속 가면 분통이 터지기 때문에. 네. 이번 한자 어떤 자인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거 쌀이죠. 알죠? 뭔가 먹었어. 그랬더니 뒤로 이상하게 나와. 이게 다를 이자 이상할 이자잖아. 먹었더니 이상하게 나와. 뭐요? 똥이요. 그래서 이게 똥분자요. 너무 쉽죠? 쌀을 먹었더니 이상해져. 네, 똥분자죠. 그래서 우리가 분요 그러면 뭐예요? 똥오줌이요. 오줌 요자도 너무 재밌는 게 이게 사람의 몸이죠. 몸에서 물이 나와? 이게 뭐요? 이게 오줌이잖아. 그래 분요. 너무 쉽죠? 우리 이거 똥이랑 하면 이거 할 얘기 많잖아요. 그쵸? 이게 똥칠부터 시작해서 이게 똥이 할 얘기가 많은데 요즘은 또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송용 언어가 있기 때문에 좀 이거 좀 자제해달라는. 예. 중요한 건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쁜 게 없어요. 나오는 게 나쁘죠. 그쵸? 여러분, 음식 그렇게 골고루 먹을 일이지 뭐 굳이 나쁜 거 골라 먹을 일 아니거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음식이 들어가서 이상하게 나오는 거. 이게 똥이라고 만들었던 당시의 상황에 만들었던 당시 사람들의 아이템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컨텐츠입니까? 여러분들도요, 한자가 여러분에게 논리로 다가갔을 때 새로운 어떠한 아이템이 나와요. 왜냐하면 문학이 앞서야 과학이 따라가고 예술이 따라갑니다. 네. 예술 잘못 따라가면 야술로 가죠. 네. 꼭 사이비는 어디 가나 있는 법입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재밌습니다. 이게 없으면 붙여버릴 텐데 앞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이건 사람의 모양이죠. 그래서 모습이 분명하지 않다는 데서 비슷할 불자입니다. 그래서 방불하다 그러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방, 비슷할 불, 방불. 이거 보십시오. 이게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모습이 어떤 달리는 모습이나 여러 사람의 모습이 분명치 않아요. 그건 비슷하다는 얘기고 흐릿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흐릿할 불, 비슷할 불 이렇게 되는 거죠. 한자 정확하게 만들어졌죠? 이쯤 돼서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한자에 대해서.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물론 그 한자를 다 수용하는 우리 한글은 더더욱 놀랍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한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글은 독창적이고 한글은 세계 최고의 언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기록할 때 한자를 빌려 쓰는 건 어감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뿐이죠. 이번 글자 같이 보십시오. 나무목 옆에 법붕자죠. 즉 나무로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게 임시로 지어놓은 데서 선반이다 해서 선반붕 또는 오두막집붕 또는 가건물 붕자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대륙붕 할 때도 쓰이는데 대륙 주변의 경사가 낮고 수심 200m보다 얕은 해저 부분을 대륙붕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건 붕은 선반처럼 생긴 모양입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그걸 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륙붕 그러면 해저 200m 밑에 평평한 선반 같은 그 부분을 대륙붕이라고 그래요. 이 법붕자는요, 재미있는 건 원래 봉황새를 본딴자입니다. 봉황새가 날면 다른 새들도 날아간다고 해서 법붕자예요. 그러니까 법붕의 어원은 유행 따르기요. 유행 따르기. 유행 따르기 자요. 저자가. 근데 나무로 유행을 따르기 위해서 임시로 지은 집. 이걸 가건물이라고 그러고 오두막집이라고 그래서 오두막집붕, 가건물붕, 선반붕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잘못하면 붕 뜨는 거죠. 네, 이게 그런 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법붕자를 오래 설명한 이유는 다음 자도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죠. 같이 볼까요? 돌선 옆에 법붕. 즉 무슨 얘기냐? 붕산 나트륨의 결정, 돌이죠? 그 결정으로 잘 화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 붕사다에서 붕사붕. 돌 이름으로 쓰일 땐 돌 이름 평이라고 합니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예요. 그래서 붕소 그러면 비금속 원소의 일종이죠. 이런 글자는 전문 용어죠. 전문가들이나 좀 쓰는 거고 일반 사람은 잘 안 쓰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오늘 제가 그 전문 기술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트리를 이렇게 붉히는 전문 기술 놀랍더군요. 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일이죠. 1급 붕소붕 자격증에 나옵니다. 꼭 외워두십시오. 네. 이번 글자도 재미있습니다. 실사 옆에 무너질 붕자죠. 무너지긴 무너지는데 산이 무너져요. 그래서 산 무너질 붕자 옆에 실사. 즉 뭐냐? 천으로 무너진 곳을 감싼다는 데서 묶을 붕자입니다. 그리고 묶긴 묶는데 감싸든 묶는 데서 감싸 묶을 붕자예요. 그래서 붕대 그러면 상처난 곳이나 또는 헌데 또는 약을 바르고 감아두는 소독한 배, 천을 붕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붕대도 한자라는 게 참 재밌잖아요. 붕자도 너무너무 재밌죠? 무너지듯 어디 허른 곳을 감싸는 천, 묶을 붕. 그러한 띠대자, 허리띠를 혁대라고 하듯이 띠대자, 붕대. 얼마나 잘 만들어졌습니까?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같이 볼까요? 갖출비 밑에 마음심. 미리미리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은 항상 고달프죠. 그래서 고달플 비자입니다. 준비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곤비 그러면 고달퍼서 힘이 없거나 가난한 것을 곤비라고 그래요. 이때 비자는 무슨 비자요? 그렇죠. 고달플 비자입니다. 인생 참 고달프다 할 때는 갖출비 밑에 마음심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남자가 태어나서 마누라 책임져야죠. 자식 새끼 책임져야죠. 무언가 준비해야죠. 이거 참 마음 바쁘고 힘듭니다. 그걸 비라고 그래요. 곤비하다 할 때. 또 어떤 자가 있을까요?
이번 자는 비수비자네요. 같이 볼까요? 원래는 숟가락 비자죠. 숟가락의 모양을 본땄다가 이렇게 된 자죠. 끝이 뾰족한 숟가락을 본뜬 데서 숟가락비, 그래서 짧은 칼의 모양을 본따서 비수비. 비수 그러면 썩 잘 되는 단도, 짧은 칼을 비수라고 그래요. 긴 칼을 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장검이라고 그랬고 짧은 칼은 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단도. 그런데 이걸 모르고서 장도 그러면 문제가 된 거예요. 장검이에요. 원래 검은 길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순신 장군의 칼이 얼마나 길이가 되죠? 2m가 넘죠. 그런데 2m짜리 칼집에 있는 칼을 빼려면 빼져요, 안 빼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빼지나? 안 빼져요. 그러면 어떻게 그 칼을 사용했을까요? 그렇죠. 칼을 잡고 칼집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한 번 뺀 칼은 내가 죽거나 상대방이 다 죽을 때까지 집어넣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쯤 돼야 사내 대장부요. 짧은 칼 싹 집어넣다 싹 넣으면 이거 은장도지. 아이 그거야 여자가 아이 안 돼요 다시 집어넣고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장검은 그게 아니라니까. 일단 빼고서 버려놓고서 너 죽든 나 죽든 하자 이거요. 여러분 긴 칼 쓰는 법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긴 칼 옆에 차고 이거죠. 그렇죠? 단검 옆에 차고 이거 아니야. 단도 옆에 차고서 뭐 이거 아니거든. 우리 짧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죠? 이왕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비수하고 다른 점이에요. 네, 또 다른 한자 어떤 게 있을까요? 살인문이네요. 같이 볼까요? 이것은 지포, 문호죠. 문, 외장문 호자고 이건 살인문의 어떤 세우는 모양이죠. 지겐문은 양쪽은 아니지만 문 역할을 한다는 데서 살인문비 문짝비자예요. 그래서 시비 그러면 섬나무시 자에 문짝비자 써서 시비 그러면 외장문, 살인문을 이야기합니다. 이것 자체가 양문은 아니에요. 외장문이에요. 네, 그것만 알아도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 대문은 잘 사는 집이나 있는 거고 대부분 살인문 한쪽으로 이렇게 미닫이 이렇게 한쪽으로 제꼈다가 닫았다 하는 문이요.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가가호호할 때 문호자가 금호자 쓰지. 문자는 가문의 영광 할 때 문자는 좀 그래도 이게 문이 양쪽으로 열 수 있는 큰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실사랑 관계가 돼 있겠네요. 같이 볼까요? 실사 옆에 안일비. 실이 천이 짙게 붉은 빛이 난다는 데서 이게 원래 아름다울 비자도 되거든요. 밑에 그럴문을 붙이면 아름다울 비자도 돼요. 즉 실이 천이 짙게 붉은 빛이 나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데서 비단 비자인데 비단은 비단인데 무슨 비단이냐면 붉은 빛을 내는 비단이에요. 레드 실크라고 하는 붉은 비단입니다. 그걸 비라고 그래요. 그 다음 단은 일반의 명주실이죠. 그래서 비단 그러면 명주실로 윤이 나게 짠 피륙의 총칭을 비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흰 비단을 흰깁 그 흰 비단을 소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비단도. 그러니까 비단나 그러면 무늬가 있는 비단이에요. 그런데 비단 중에서도 삼배처럼 명주로 됐지만 무늬가 없는 흰 비단도 있고 그다음 무늬가 있는 비단도 있고 그다음 지금처럼 붉은 비단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자는 이걸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의 시각과 청각과 어떤 감각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 다음 한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 안일비가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까요? 안일비 밑에 기두. 즉 뭐냐? 비치처럼 이게 아름다울 비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새. 그게 뭐냐? 물총새예요. 그래서 물총새비 또는 물총새는 색깔이 비취빛을 낸다 해서 비취비자입니다. 그래서 비취비 그러면 비취하면 뭐냐면 물총새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옥의 한 가지로서 아름다운 옥을 비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총새를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흰 물총새가 아주 참 미묘한 색이 납니다. 빛깔에 따라서 참 다양한 색을 내요. 그걸 비취라고 그랬고 물총새라고 둔 옛날 사람들의 그 시력이 감각이 참 재밌는 겁니다. 안일비 밑에 그럴무는 아름다운 비자입니다. 아름다울 비자.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안일비자 무지하게 나오네요. 같이 볼까요? 안일비자 밑에 벌레총. 안일비자는 원래 새의 양쪽 날개의 모양이라고 그랬죠.
날개를 펴 날아 움직이는 벌레라는 데서 이게 벼메뚜기 비자였다가 방앗개비 비자였다가 그 둘은 날아다닌다고 그래서 날비자가 된 자입니다. 그래 유언비어하면 도무지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을 유언비어라고 그러는데 흐를유 말씀은 날비 말씀하여서 유언비어예요. 이때 비자가 날비자 이자 쓴다는 거 알았습니까? 잘 몰랐죠? 이참에 외워두십시오. 네, 이참 왜 외워둬 그랬더니 학생이 그럴 수밖에 그럽시다. 네, 그럴 만두 허지. 이렇게 해서 참외 만두 수박은 한꺼번에 퉁 털어서 다 나왔죠. 이걸 우리는 일명 뭐라고 그래요? 네, 참, 네, 곧 뭐 판벌린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글자도요, 알아두면 참 재밌는 게 원래는 벼메뚜기를 나타내는 비자였다가 방앗개비 비자였다가 그 다음 그 둘은 날아다니는데 날비자가 됐는데 펄펄 날비와 다른 것은 뭐냐면 이것은 그래도 곤충에 가깝기 때문에 곤충이 밑에 있어요. 근데 비어는 뭐냐면 곤충처럼 밑에서 찌륵찌륵하면서 무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근거 없는 뜬소문이죠. 유언비어.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사자성어 가끔 나오거든요. 별 펴친 학생 나중에 별 볼 일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이번에도 아닐비 있잖아요. 그릇칠비 아닐비. 말씀원 옆에 아닐비. 즉 무슨 얘기냐. 말로 그릇됨을 얘기한다는 데서 비방할 비자 그릇하고 할 비자입니다. 비방할 비. 그래서 비방하면 비방할 비 헐뜯을 빵. 그래서 남을 헐뜯고 욕하는 걸 비방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숨길 비자 모방자 쓰면 그거는 숨겨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비방이라고 그래요. 음은 똑같지만 뜻이 완전히 다르는 거. 동음, 이의어, 한자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또 어떤 한자가 있을까요? 절일 비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거는 병들어 기댈 역자고 요거는 낮을 비, 코 비자의 어원에서 온 자죠. 네, 즉 뭔 얘기냐. 병들어 술을 퍼내듯 한다는 데서 절일 비자입니다. 이게 워낙 뭐냐면 술통에 있는 어떤 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데 그 술을 술신부라는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에서 낮을 비자고 요건 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술동이를 가까이 가면 몸이 저리게 돼 있어요. 마비되게 돼 있죠. 그래서 절일 비자. 원래 암매출이 비자와는 다른 자입니다. 여기에 낮을 비자를 써놓으면 원래는 암매출이 비자입니다. 그런데 요거랑 이거랑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원자는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마비하면은 신경이나 근육이 뻣뻣해져서 그 기능을 잃는 현상을 마비라고 그래요. 이때 이 마자는 마찬가지로 마비할 마자죠. 절일 마자, 절일 비자, 마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마자가 들어갔거든요. 삼은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렇죠. 그 대마를 얘기해요. 대마초. 옛날에 그 대마 껍질을 벗겨서 뭐를 했어? 삼배옷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끓이다 보면 아버지 눈에서 광선 나가죠. 그날 엄마 죽습니다. 네, 이래서 이거 우리 마약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저 학생 실제라니까. 그래서 이게 그 절일 마자, 절일 비자 잘 보면 알겠지만 전부 상껍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기억하시면 다른 한자도 이 연유해서 외울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 한자 보도록 하죠. 이번 한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이 옆에 낮을 비, 즉 옷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을 보태어 도와준 데서 도울 비, 보탤 비, 더할 비자죠. 그래서 비익 그러면 보태어 도와주거나 도움이 되는 것을 비익이라고 그래요. 사실 돕는 것은요, 제가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도와줘요. 있다고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없어도 도울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도와줘요. 그래서 오대이를 넣어놓은 이유는 옛날에는 옷의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이 좌우됐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메이커 입느냐 없느냐처럼 따졌는데 옛날에는 옷 자체가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단벌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옷으로 신분 낮은 사람에게 한 해나 저물 때 이렇게 준다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었다는 얘기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